자, 이제 대단원 평가하기 미래입니다. 44페이지 급수 극한 대단원 평가하기 4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 중에서 수렴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n8. 요거는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는데, 그지? 자, 여기가 이제 파이 되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이렇게 가는데, 홀수 파이일 때는 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 파이일 때는 전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따라서 1번은 마이너스 1이 될지 1이 될지 알 수가 없으므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 2번. 요 놈은 n이 1차식인 등차 수열이고, 이 등차 수열은 점점점 공차가 더해지거나 빼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결국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어서 발산입니다. 3번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앞에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발산이고요. 4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 위에 있는 이놈이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분모는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지. n이 커져가면 둘 다 그래서 플러스도 마이너스 상관없이 0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2번을 보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둘 다 수렴할 때, 자, 수렴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것들을 재료 삼아 4층 연산으로 만들어진, 여기는 이놈 AN 수렴이고 BN의 상수의 수렴, 수렴 빼기 수렴도 수렴이고요, 수렴 곱하기 수렴,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수렴하는 것들끼리 4층 연산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미트를 따로따로 다 붙이면 된다라고 했고,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2 2배에 BN 자리는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넘어 마6이니까 이거 마6 더하기 4. 분모가 마이너스 2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2에다가 8인가요? 자, 그래서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의 답은 4였고요. 자, 3번 한번 가보면, 자, 무한대꼴이야 무한대꼴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밑에 있는 1의 n제곱부터 n의 제곱, 미안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지.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 제곱, 요게 지금 여기는 요 분모에 들어가 있는 놈이잖아. 됐니? 자, 위에는 n 세제곱 더하기 n 빼기 1이니까 3차분의 3차니까 3차 개수만 보면 돼. 밑에가 3분의 1이죠. 3분의 1분의 1이니까 정답은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문제, 요거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좀 차이가 나야 된다 했으니까, 이게 객관식이면 그냥 요거를 등식으로 보고 AN 자리에다가 요 앞에 괄호분의 4를 여기 AN 자리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답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서술형 대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요 네모친 전체가 지금 수렴한다라는 게 나한테 알려져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곱하기 an, 이거 전체가 지금 4, 요거 전체가 수렴한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이놈 전체가 여기 밑에 있는 이 극한 구할 때 쓰여야 되니까 일단 이 네모 전체를 깔아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도대체 어떤 짓을 해야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되잖아. AN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니까 손대지 말고, 요 앞에 옆에 있는 얘가 지금 없어졌어요. 자,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을 분모에다 깔면 되고, 자, 이제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얘는 앞에 있는 얘는 생겨야 되는 놈이니까 여기 요거는 여기다가 깔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 이제 날라가면서 얘가 앞으로 가서 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걸 계산하라 소리인데 이 앞쪽에 있는 얘가 지금 4로 수렴한다 했고, 뒤쪽에 있는 얘도 지금 2차니까 잠깐만, 어쩌지 이씨 2차분의 2차니까 수렴하니까, 자, 얘 수렴값이 지금 현재 4였고요. 그리고 얘는 수렴값이 2로 수렴하니까요 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5번 따위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요거는 최근에 이제 수능평가원에서는 사라진 지가 꽤 됐고요. 내신에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 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보통 발예는 발산할 때 주로 들어지는 건데, 그지? 발예를 들 때, 발산한다라는 발예를 들 때 절대 여러분 무한대로 퍼져나가는 것만 발산이라는 생각, 요 생각이 이런 문제를 못 풀면 어려워요.
발산은 퍼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렴하지 않는 전부가 발산이고, 그래서 진동 발산도 발산이 되나? 보통 발레는 진동 발산에서 들어야 돼. 그래서 진동 발산 파트가 발레가 막 등장하는 밭이 발레밭. 알겠지? 발레를 들 때는, 발산하는 거에 발레 들 때는 진동 발산을 일단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 자, 요 놈이 알파로 수렴하고 요 놈이 0으로 가면 리미트 b는 알파로 간다. 자, 요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요런 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이런 거네. 자, 요 네모 친 게 지금 0으로 알파로 수렴한다 했고, 그 다음에 요 세모 전체 0으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네모하고 세모가 지금 주어져 있다. 재료로. 그럼 저 네모 세모를 사치 계산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무조건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네모에서 요 세모를 빼버리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네모에서 세모 빼면 bn만 남고요. 그 값은 알파에서 0을 뺀 알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니은은 선생님의 샌드위치 정리 개념 설명할 때 무지무지 강조했죠. 요게 등호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는 반드시 등호가 붙어야 참이 된다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등호가 빠지면 틀린 말입니다. 등호가 빠지면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면 AN, BN이 0이면 AN이 0이거나 또는 BN이 0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만 한다 그 뜻이잖아, 그지? 이해가지? 두 개 곱한 놈이 0으로 수렴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저거가 이제 진동 발산이 발레라고. 자, AN이 1, 0,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이 수열이면 진동 발산이에요. BN은 0, 1, 0, 1, 0, 1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쳐도 진동 발산이에요. 그렇지만 두 개를 곱해 내리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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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두 개를 곱한 놈을 새로운 수열로 봤을 때 그 놈의 첫 번째 항이 이 첫 번째 항끼리 곱한 얘 아닙니까? 요 놈의 두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끼리 곱한 거, 세 번째 항끼리 곱한 거. 어느 모로거나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분명히 요런 상황에서 기억을 요 앞에 있는 요 놈을 만족하지만 두 개 곱한 놈은 0으로 수렴하지만 둘 다 0이 아니에요. 발산하니까 얘 0이라고 볼 수 없죠. 극한값이. 얘도 0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두 개 곱한 놈이 0으로 수렴하더라도 둘 다 발산해서 둘 다 0이 아니라고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이게 발레가 된다는 거. 항상 진동 발산해서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꼭 좀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해서 저런 값을 구하려면 뭐라 했습니까? 요 동그라미 치고요. 요 동그라미 친 게 저 정중앙에 나오도록 식을 변형해 나간다 했어요. 자, 먼저 양변을 n 플러스 2로 한번 나눠볼게요. n 플러스 2로 나눠보면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n은 양수 취급 당해야 되고 부등호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다시 an 밑에 n 있어야 되니까 n이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이제 n분의 1을 곱해보면요, 요거는 요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요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취함과 동시에 등호가 생깁니다. 얘 2차분의 2차니까 1로 가고요, 얘도 2차분의 2차라서 1로 가니까 중간에 껴있는 놈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값이.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7번 보니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어. 자, 요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sn의 값은 극한값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 sn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an만 찾으면 되는 걸 아닙니까? 눈치 깠니? 그러면 SN이 주어진 상태에서 AN이 구해져야 되면 항상 떠올라야 되는 식이 SN-SM- 이런 AN인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써놓을 수 있고 정확한 중앙은 S1을 통해서 구한다. 이건데 지금 여러분 요 상황을 안 써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수열이 있었죠.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은 요 상황을 쓰지 않고도 빠르게 구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식을 꼬라지를 보니까 등차도 등비도 아니야. 합이. 할 수 없이 얘는 이런 식을 써야 돼. 그리고 지금 n이 무한히 멀리 가고 있는 중이니까 첫째 항
부분, 첫째 항 부분은 관심사항 바뀌기 때문에 n이 2 이상일 때 이 an을 무조건 저기다 갖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2 이상일 때니까 n이 뭐 안 되면 2 이상 아닙니까? 자, 그러면 Sn-1 여기다 쓸게요. 바로 여기 n-1 넣으면 n 되고요. 2에 n-1 되겠죠. 빼내립니다. 자, 이놈에서 이놈 빼면 an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건데, 자, 한번 써볼게요. 그냥 2의 n제곱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1제곱 곱하기 n 요건데,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묶어내주느냐 하면 지수 중에서 더 작은 놈을 꼭 묶어내볼게요. 2의 n-1제곱 묶어내면 여기는 2가 하나 남아있고 n 플러스 1도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2n 플러스 2가 남고요. 요거는 2의 n-1이 그대로 나갔으니까 빼기 n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2의 n-1제곱에 n 플러스 2 요게 이제 an의 자리에 들어갈 놈이네. 자, 마무리합시다. an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SN은 요 원래 주어지고 요거 2의 n제곱을 앞에다 쓸게. 이렇게 가면, 자, 어차피 여러분 요거는 약분하면 2로 수렴하고요. 2로. 그 다음에 요거 1차분의 1차니까 1차 계수가 1이니까 1로 수렴하니까요.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요 놈을 알고 있느냐 안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8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자, 이거는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느냐 묻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그래프적인 특징보다는 뭐지? 공식에 의한 풀이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n을 집어넣으면 n, fn은 3n제곱 마이너스 2n. 요게 이게 뭐냐면 pn이고요. 자, qn은 n 플러스 1, 3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배의 n 플러스 1, 뭐 요렇게 되겠네요. 요래 했을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자, 점과 점 사이 공식, 거리 공식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요놈에서 요놈 뺀 놈에, 자, 요거를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요 부분을 좀 정리해 봅시다. 3배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맞죠? 2배 n 플러스 1이니까, 자, 정리하면 3n제곱 플러스 6n에서 2n 빼면 4n 3에서 2 빼면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3n제곱 6n에서 2n 빼면 4n 3에서 2 빼면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3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1 이렇게 써놓고요. 자,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볼게요. 자, an은 루트 이놈에서 이놈 빼면 1 제곱해봤자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놈에서 이놈 빼면, 자, 없어지고요. 요거는 빼기니까 6n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요게 an인데 문제에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루트 요거는 전개해 보면 36n의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인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 그럼 루트 안에서는 2차가 최고차항이니까요. 루트 안에서 2차보다 낮은 거 다 없애버리면 이거 나오면서 6n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6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물론 서술형에서는 분모 분자를 서술형 풀이 한번 해볼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보면 1. 자, 여기 있는 요놈 n으로 나눈 거 루트 이렇게 될 건데, n이 루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n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요랬을 때 요거는 루트 안을 정리해 보면요, 루트 36 플러스 n분의 12 플러스 n제곱분의 2 이렇게 될 거니까 리미트 취하면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6이 된다. 요게 이제 서술형 풀인 거고, 자, 바로 이렇게 객관식에서는 6이라고 답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서술형 대비해서 어떻게 푸는지 이야기를 했고, 객관식 대비해서 어떻게 푸는지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서술형 대비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요게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bn 요 값이 지금 1로 수렴한다. 자, 지금 요거 전체가
1로 수렴한다 하고 여기는 an이 무한대로 간다 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지?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1 요거는 지금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지. 만약 아니면 일단 이거는 잠깐 냅두고 자 요거를 지금 내가 cn이라고 두면 지금 어찌됐건 정보가 an에 대한 정보하고 cn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수령에서 감점을 안 나가려면 동그라미 친 저거 안에 네가 알고 있는 정보 있잖아. an하고 cn이잖아. an하고 cn만 등장하도록 표현하면 돼. 알고 있는 정보만 등장하도록. 자 그래서 저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2bn분의 3an 마이너스 bn인데 여기서 지금 bn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이해가지? 따라서 여기는 이 bn 요건 an은 여기 무한대로 간다 있으니까 그죠? 요 bn만 여기 cn으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관계 식이잖아요. an 빼기 bn을 내가 cn에다 뒀으니까 따라서 bn 자리에는 an 마이너스 cn을 대신 넣어버린다는 거야.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bn 자리 요거 넣었다 치면 an 플러스 2배 bn 자리 요거 넣어봐. an 마이너스 cn이니까 자 정리하면 3an 마이너스 2cn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위에 분자는 3an에서 빼기 bn 자리에 요거 넣어봐. 그러면 2an 플러스 cn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리면 된다. 자 이제 가자. 이렇게 돼. 자 이거를 이제 뭘로?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 an으로 나누면 an분의 cn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반드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a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요 3 빼기 an분의 cn 요거는 an으로 나누면 2 요거는 an분의 cn 이렇게 될 거고 요 상태에서 리미트 취하면 얘는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왜? 무한대분의 1이니까요. 따라서 3분의 2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소수령 풀입니다. 여기는 요 an과 cn만 등장하도록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되겠니? 자 이게 소수령 풀이고 이제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가면 돼요. 객관식에서는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 조금 이제 뭔가 비약이 심한 풀이가 하나 객관식인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거를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요식을 an으로 한번 자 봐봐 여기 봐봐 요거 여기는 요 놈을 an으로 한번 나눠보면 자 요걸 an으로 나눠봐. 리미트 1 빼기 an분의 bn인데 당연히 여러분 1을 무한대로 나눴으니까 요거는 0으로 가야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놈 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수렴하는 것끼리. 자 그럼 이랬을 때 요거 빼기 요거가 0으로 가려면 결국은 an분의 bn의 이 극한이 이거 1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치? 되겠니? 이랬을 때 자 분모 분자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2bn 3an 마이너스 bn 이걸 계산하라 했으니까 내가 요거가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런 모양이 등장하도록 저식을 변형해 주면 되잖아. 마찬가지 분모 분자를 an으로 나누면 되네. 이건 1이고 2배 an분의 bn 자리에 1 넣자 그냥 바로 이건 3이고 빼기 an분의 bn 자리에 1 넣으면 돼. 자 해서 얼마? 3분의 2 이렇게 해서 바로 찾아주면 이거는 객관식 풀이용으로 딱 맞는 풀입니다. 되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9번을 해봤고요. 자 이제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리미트 an이 3으로 수렴한다는 게 있을 때 자 지금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2 곱하기 5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 곱하기 an 플러스 3의 n제곱 자 요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an이 3으로 간다는 밖에 없으니까요. an 앞에 5의 n제곱 이따위가 곱해져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분모 분자를 5의 n제곱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5의 n제곱분의 an 플러스 요거는 2가 되고요. 요거는 5의 n제곱 나누면 an이 되고요. 요거는 5분의 3의 n제곱이 되어버리죠. 자 이랬더니만 우리가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싹 사라지죠.
AN 앞에 5의 n제곱도 떨어졌고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무한 들어가고 AN은 어디로 간다고? 3으로 가잖아요. 무한대분의 3이니까 이건 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도 1보다 작은 지수의 거듭적으니까 빵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2분의 AN의 극한값, 이게 답이에요. AN이 3으로 간다 했으니까 2분의 3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별표 치십시오. 자, 요게 이제 일명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건데, 만약에 정확하게 진짜 11번처럼 요거 더하기 요게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F2분의 1은 여기다 2분의 1 넣은 거니까 여기다 2분의 1 넣고 극한 계산해서 값 쓰고, 그 다음에 F 루트 2는 여기다 루트 2 넣어서 루트 2 넣고 값 쓰면 되고, 2는 여기다 2 집어넣어서 2 집어넣고 극한 구하면 돼요. 실제로 시험 나왔을 땐 그렇게 풀어야 돼, 객관식이면. 그치? 그런데 그거는 뒤에 답안지나 이런 데 그렇게 풀어져 있을 테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 놈을 범위 나눠서 한번 그때 함수가 뭐 되는지 구해볼게. 지금부터. 자, 일단은 옆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항상 상수는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다 상상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범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은 왜 들었어야 된다고? 여기는 요놈 밑에가 미지수가 껴있으면, 문자 껴있으면 범위 나누는 거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보고요. 자, 요때는 요놈하고 요놈 중에서 절대값이 x가 더 크니까 요거 1쪽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럼 요놈분의 요놈,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자, 요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요거 사라지고 이렇게. 자, 요번에는 요때는 오히려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이 x의 거듭제곱 쪽이 0으로 날아가잖아. 날아가니까 1이 될 거라고. x가 1이면요 1 더하기 1 2분의 1 빼기 1 빵. 그래서 빵이 되거든.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조심. 분모는 항상 요게 짝수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아니네, 미안, 잘못 봤다. 이 분모가 n 플러스 2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진동 발생하니까 값이 없습니다. 되겠니? 자, 요와 같이 구간별로 함수를 다 구해주고, 그리고 요런 함수들도 사실은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 기억이 되냐? 오케이. 이거 한번 뭐 시험 삼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거 우리 뭐 수업 시간에 교재에서, 시험대비 교재에서 다 그려봤던 건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요거는 뭡니까? 빼기 1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을 말하는 거지. 그때는 요걸 그려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요 x제곱분의 1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요 x제곱분의 1 요거는 우함수죠. y축 대칭인 함수죠. 그리고 분모가 0 되는 놈이 0이죠. 그러면 0에서 끊어지니까 사실은 이게 y축이면 플러스 뭐한데, 플러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뭐한데, 이렇게 가야 되는 함수인데, x를 플러스 뭐한데 쪽으로 보내보면 무한대분이니까 0으로 다가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0 쪽으로 보면 0분의니까 무한대로 솟아오르니까 이렇게 가니까 y축 대칭인 함수니까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함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x축 대칭 이동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함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하고 1 집어넣었을 때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부분 왼쪽하고 요 오른쪽에서만 이걸 그리고요. 자, 빼기 1에서 1 사이에서는 상수함수 1을 그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을 찍으래요. 1,0은 여기죠, 여기. 이렇게 1,0을 찍어주면 바로 요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까지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물론 이랬을 때 이제 F 2분의 1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값은 1일 거고요. F 루트 2는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이건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F2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럼 2집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통분해서 계산합시다. 4로. 4분의 4 빼기 2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정답은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번이었고요. 저 값만 계산하지 말고 이 그래프까지 그리고 구간별로 함수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정확하게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아까처럼 2분의 1 넣어서 바로 답 쓰고 루트 2 넣어서 답 쓰고 2 넣어서 답 써야 됩니다. 객관식용.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까지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2번을 또 가봅니다. 자,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 정수 개수를 부를 때 첫째 항이 0이다. 이거 빼먹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보니까요. 이래요. 1 집어넣으면, 자, 3분의 2의 x제곱 빼기 5. 이게 1제곱, 이게 첫째 항이고. 2 집어넣으면, 이게 둘째 항이고. 이렇게 가는 등비 수열이니까 당연히 첫째 항이고요. 이게 0이거나, 그 다음 공비도 여전히 똑같이 괄호라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자, 질문. 이게 지금 수열이죠. 수열의 극한을 묻죠. 급수가 아니죠. 그럼 1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극한에서는 들어간다고. 이게 안 헷갈리도록 조심해야 돼. 왜? 이거 만약에 네가 빼보면 점수 개수가 이게 맞아 떨어질 리가 없어. 조심해. 극한은 들어가고 급수는 빠진다. 이때 초항과 공비의 모양이 똑같으면 5와는 합집합인데 0이라는 숫자 자체가 빼기 1과 1 사이 숫자라서 합집합하기 때문에 얘가 이 안에 파묻혀서 요것만 따지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 그래서 정리해보자. 3을 곱하면 마3 2x제곱 빼기 5 이렇게 될 거고 5를 더하면 2 2의 x제곱 5를 더하면 8 그러면 요거는 2의 1제곱이고 요거는 2의 3제곱이라서 x는 1보다 크고 증가함수라서요 이렇게 될 것이고 요 안에 있는 정수는 2하고 3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정답은 2개입니다. 12번의 정답은 2개. 자, 그 다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사실상, 여러분, 진짜, 첫째 항과 공비가, 여기가 사실은 요 n제곱 이렇게 끝나는 놈들은 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얘를 안 따지고 얘만 따졌어도 우연히 답이 맞을 수 있다, 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첫째 항과 공비 다르면 무조건 네가 만약에 이걸 안 따지면 다 틀리게 돼 있어. 꼭 좀 명심해라. 알겠지? 이거 틀려오면 진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배신자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3번을 또 가볼게요. 13번. 자, 13번 보니까 급수가 수렴한다. 자, 요거 정말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가 수렴하면 요 동그라미 친 시그마 옆에 전체 일반항 요 놈의 극한은 반드시 빵으로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무조건 참입니다. 자, 요게 이제 반드시 빵으로 가야 된다 사실 때문에 여기는 요 극한 구할 때 요 am 자리가 빵으로 가버리니까 남는 게 이제 1차분의 1차만 남아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극한 값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매우 여러분 수월하죠? 쉽죠?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교과서 내에서는 거의 틀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나머지 좀 어려운 것들은 우리 시험 대비 교재나 수업 시간에 했던 거나 수능 특강 쪽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것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너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적분이 그렇게 쉬운 단원이 아니죠. 저 뒤로 갈수 어려워 보이는데 적어도 극한 그리고 급수에서는 틀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여기서 틀리면 끝장나. 쉬워 단원이. 14번 또 기억력 이거 문제 나와있네요. 발레를 들 때는 진동 발산을 항상 돌린다. 기억하시고. 자, 가봅시다. 봅시다. 기억. 리미트 am이 빵이면 이거 수렴한다. 이건 틀린 말이가 있어요. 좀 전에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리미트, 자, 이런 거 있어요. 시그마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an 이게 있을 때 이제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를 때 동그라미 요놈의 극한을 먼저 따져보는 게 우선순위라 했어요. 요놈의 극한이 0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치놈의 극한이 0으로 가면요. 그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기억은 틀렸다는 거예요. 수렴한다. 틀렸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면 발산한다. 이래도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른다. 야만 말이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만약에 여기는 요놈이 수렴한다 그러면 요놈 극한값 분명히 빵으로 간다 했어요. 얘가 수렴한다면 얘는 극한값 분명히 빵으로 간다 했어요. 따라서 이거 둘 다 수렴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한 놈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디귿을 잘 보면, 자, 이게 시그마 AM, BN이 수렴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0으로 간다는 걸 얻을 수 있네요. 자, 보세요. 시그마가 수렴하면 시그마 옆에 있는 전체의 극한은 빵으로 가야 돼요. 자, 이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AN인가요? AN이 발산한대요, 발산. 자,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틀린 말이란 걸 아까 들었던 발레 그대로 들게요. an은 자, 봐요. 1, 0,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발산이지, 발산. bn은요. 0, 1, 0, 1, 0, 1, 0, 1 이렇게 해서 bn도 발산이죠. 그럼 잘 봐. an, bn을 새로운 수열로 봐. 그럼 이놈의 첫째 항은 요 첫째 항끼리 곱하면 요거 0이고 둘째 항은 0이고 셋째 항은 0이고 무한 번째도 0일 테니 얘가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만족하죠? 그 다음에 an 입장에서 분명히 진동 발산이 발산 맞죠? 맞죠? 근데 잘 보니까 bn도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bn이 0으로 간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bn도 발산일 수 있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답은 니은만 맞다. 자, 요게 14번까지 오고 조금 이제 문제가 많아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15번부터 그 뒤쪽으로는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서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